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자는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통칭 TXN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TXN은 단순한 반도체 칩 제조사를 넘어서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래서 투자자로서 참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라는 좀 독특한 영역에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TXN은 표면적으로 보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술 혁신, 이런 약간 추상적인 목표를 내걸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뜯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 산업용하고 차량용 반도체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좀 공고히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이죠. 청취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든지 공장 자동화가 점점 빨라지는 거, 그리고 AI 인프라 확장 같은 이런 거대한 흐름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메가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정말 큰 변화들이죠. 네, TXN은 바로 이 거대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실행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아주 대규모 300mm 웨이퍼 제조 시설을 내재화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아주 강력한 주주 환원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그냥 편승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제조 혁신을 통해 판도를 바꾸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라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론 그 비전의 원대함이나 전략의 구체성 이런 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또 그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 상당한 도전 과제하고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그 핵심 전략인 300mm 팹, 그러니까 팹 구축에 투입되는 자금이 무려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0조 원이 넘는,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거든요. 와, 600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엄청난 실행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계획대로 공장을 짓고 또 수율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약속했던 원가 절감을 실제로 이뤄내기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여기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곧바로 주주 환원 약속을 지키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TXN의 이 야심찬 비전과 또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 특히 이 대규모 투자가 가져올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을 여러 자료에 근거해서 깊이 있게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받는 아날로그나 임베디드 반도체 시장을 목표로 삼고는 있지만 그 목표로 향해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TXN이 왜 이런 전략적 선택을 했는지 그 핵심 전략과 비전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TXN의 이 전략적인 방향 설정, 이거는 매우 현명하면서도 또 차별화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고성능 디지털 칩 있잖아요. CPU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 이런 시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제품 수명 주기가 매우 짧아요. 되죠? 그렇죠. 불과 1, 2년만 지나도 그냥 구형 모델이 되어버리죠. 경쟁도 정말 치열하고요. 그런데 TXN은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대신에 제품 수명이 훨씬 길고 또 한 번 채택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시장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TXN의 주력 분야인 산업용하고 차량용 반도체는 제품 수명이 평균 10년 이상으로 아주 길고요. 고장 없이 오랫동안 작동해야 하는 고도의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공장의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칩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수명 주기 내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이랑 직결되니까요. 네. 이런 시장 특성 덕분에 수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게 바로 TXN의 판단인 거죠. 단계적인 부침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고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목표로 하는 시장 자체의 매력도는 분명히 높습니다. 아날로그하고 임베디드 반도체라는 게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 칩하고는 좀 다르게 현실 세계의 빛, 소리, 온도, 압력 같은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하거나 변환하거나
증폭하거나 아니면 전력을 관리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응용처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산업 자동화 설비, 로봇, 의료 영상 장비, 통신기지국,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청취자님께서도 요즘 가장 주목하실 만한 전기차나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뭐 사실상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적용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전체 시장 규모, TAM이라고 하죠, 이것도. 크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TXN이 스스로 제시한 목표, 향후 5년간 연평균 1~2%포인트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겠다. 이 야심찬 목표는 전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300mm 팹 전환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이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 결국 300mm 팹이 핵심이군요. 네, 이 목표 달성의 전제 조건이 바로 그 300mm 웨이퍼를 통해서 약속한 칩당 제조 비용 40% 절감, 그리고 안정적인 자체 공급만 확보, 이 두 가지거든요. 만약에 이 두 가지 핵심 약속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을 넘어서 TXN 경영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인 그 잉여 현금 흐름, FCF 마진율 개선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투자는 시작됐고 이제는 그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셈이죠. 뭐랄까,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났고 이제 순항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님, 여기서 저는 산업용하고 차량용 시장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바로 락인 효과라는 겁니다. 아, 락인 효과요? 네, 이게 뭐냐면요. 고객사,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나 산업 장비업체가 자신들의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특정 회사의 반도체 칩을 사용하기로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그러니까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그 칩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칩 하나 바꾸는 게 단순히 칩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칩이랑 연결된 수많은 다른 부품과의 호환성 문제,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걸 전부 다 다시 검증하고 수정해야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계에 반영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잠금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TXN 입장에서 보면 초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CAC라고 하죠. 예를 들어 고객사랑 공동 R&D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 투자를 좀 하더라도 일단 고객으로 딱 확보하면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LTV가 훨씬 커지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즉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는 총 가치, LTV 라이프타임 밸류가 초기 획득 비용, CAC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TXN이 보유한 8만 개 이상의 그 방대한 아날로그 및 임베디드 칩 포트폴리오,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기술 지원 능력, 이런 것들이 고객사가 초기 시스템 설계를 시작할 때 TXN 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즉 이 중요한 첫 설계 채택, 이니셜 디자인 윈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LTV 대비 CAC 비율이 매우 우수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럭인 효과는 분명 TXN에게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이 효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초기 설계 경쟁에서 만약에 경쟁사한테 밀린다. 그러면 장기간 해당 고객이나 해당 제품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한 번 놓치면 끝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놓친 고객이나 설계 기회는 다시 되찾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거죠. 경쟁사 역시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경쟁이 정말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본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강력한 락인 효과와 여기서 비롯되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이게 TXN이 동종업계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 특히 생산시설이 없는 패블리스 기업들에 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분석가들은 보통 TXN의 목표 주가 수익 비율 P/E를 통상 25배에서 30배, 그리고 주가 대비 잉여현금 흐름 비율 PFCF는 28배에서 35배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확실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네요. 네,
이 높은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계속 정당화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핵심 약속, 즉 300mm 제조 내재화의 성공적인 완수와 이를 통해 창출된 FCF를 기반으로 한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 이 두 가지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60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FCF가 예상보다 크게 압박받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시장은 TXN의 미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 결과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코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TXN은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TXN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팹 헤비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 시설, 즉 팹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의미합니다. 네, 직접 다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이건 생산을 외주,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 패브리스 기업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팹 헤비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막대한 초기 자본 투자, 캐펙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팹 건설하고 첨단 장비 도입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또 일단 팹을 가동하면 생산량하고 관계없이 높은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팹 유지보수 비용,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바로 이 높은 고정비 구조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해서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시효가 줄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더라도 고정비는 거의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폭보다 이익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지는 소위 역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매출보다 이익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본 자료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4년 특정 분기에 TXN의 임베디드 프로세싱 부문에서 매출이 감소했을 때 영업이익 감소폭은 매출 감소폭의 무려 7배에 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7배나요? 와. 네, 이건 팹 헤비 모델이 가진 하방 리스크의 위험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경기가 꺾이면 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높은 고정비 구조는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거나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엄청난 이익 증가 효과, 즉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강력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반대 효과도 있죠. 네. 자료 분석을 보면요.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 증가한다고 가정을 할 때 증가한 매출이 그 높은 고정비 부담을 빠르게 희석시키면서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큰 폭인 18%에서 22%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팹 헤비 모델이 가진 본질적인 매력이고 TXN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무지표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대규모 자산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 제시된 추정치에 따르면 TXN의 자기저본 이익률 ROE는 28%에서 32% 사이로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생산시설 없이 설계만 하는 팹리스 경쟁사들의 평균 ROE보다 최소 3%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까지 높은 수치입니다. 총 자산이익률 ROA 역시 9%에서 12% 사이로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TXN이 주력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자체의 높은 마진율 덕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날로그 칩의 평균 매출 총이익률은 6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더해서 TXN의 효율적인 자본 활용 능력이 결합되어서 높은 자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수익성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팹 헤비 모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TXN이 왜 이 전략을 고수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뛰어난 수익성하고 효율성은 어디까지나 수요가 예상대로 탄탄하게 뒷받침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측이 빗나거나 예기치 못한 경기 침체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팹 헤비 모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재고 리스크입니다. 자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의 여파로 고객사들의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최종 소비 시장의 수요가 예상보다 급격히 위축될 경우 TXN의 자체 팹에서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 라인에 투입된 막대한 양의 재고가 문제가 됩니다. 아,
안 팔리는 재고가 쌓이는 거군요. 그렇죠. 팔리지 않는 재고는 창고에 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진부화되거나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회사는 재고 평가 손실, 인벤토리 라이트다운이라는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재고 자산의 가치를 장부에서 떨어내야 합니다. 이게 마치 은행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싸는 것과 유사하게 회사의 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의 추산에 따르면 재고평가 손실 규모가 전체 매출액 대비 단 1%포인트만 상승하더라도 TXN의 연간 순이익이 약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천억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포인트에 2천억 원이면 엄청나네요. 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 FEP이 모델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수익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즉 주기적인 리스크와 수익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상충 관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 TXN이 단기적인 유행이나 기술 변화에 민감한 소비자용 디지털 제품 시장 대신에 상대적으로 수요 예측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산업용 및 차량용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시장 선택이 중요하군요. 10년 이상 판매될 제품이라면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맞춰서 생산 계획을 급격하게 바꾸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및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아까 길게 설명드렸던 그 강력한 락인 효과 있잖아요. 이게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서 고객 생애가치, LTV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대한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가 잠시 둔화되더라도 기존 고객들은 쉽게 공급사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 감소폭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TXN이 선택한 목표 시장 자체의 안정성이 FEP 모델이 가진 본질적인 재고 리스크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완화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선택과 생산 모델이 서로 잘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TXN의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 흔히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요, TXN 해자의 핵심은 바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300mm 아날로그 반도체 제조 기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과감한 제조 내재화 전력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 300mm 기술이 핵심이죠. 네, TXN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아날로그 반도체 생산에 300mm 직경의 대형 웨이퍼를 도입한 선구자입니다. 현재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RFAB, 유타주 리하이의 LFAB 가동에 이어서 텍사스주 셔먼 지역에 2개의 거대한 300mm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왜 300mm가 중요할까요?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200mm 웨이퍼에 비해 300mm 웨이퍼는 면적이 2.25배 더 넓습니다. 면적이 훨씬 크군요. 그렇죠. 이게 동일한 공정 과정을 거치더라도 한 장의 웨이퍼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반도체 칩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칩 하나당 들어가는 고정 비용, 펩 건설비나 장비 감가상각비 같은 거요. 이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300mm 전환을 통해 TXN은 잠재적으로 개당 제조 원가를 기존 200mm 대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40%면 엄청난 절감이네요. 네, 아날로그 반도체라는 이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300mm 전환 투자를 TXN만큼 과감하게 단행하고 관련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경쟁사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TXN의 강력한 원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잠재적으로 최대 40%의 원가 절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재적으로. 네, 이게 TXN이 목표로 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이지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총 6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투자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여러 신규 팹에서 목표로 하는 수율, 그러니까 투입한 웨이퍼 대비 양품 칩의 비율이죠.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이것이 최종적으로 실제적인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여러 개의 신규 팹을 거의 동시에 건설하고 가동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장비 도입의 지연 혹은 건설 비용의 증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변수가 많겠네요.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투자 비용은 단기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 특히 FCF 생성 능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정 300mm 공정 기술 로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역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만약에 약속했던 비용 절감 효과가 시장의 기대보다 지연되거나 그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TXN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라는 숫자는 가능성일 뿐 확정된 결과는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제조 내재화 전략 그 자체입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요, TXN은 장기적으로 전체 생산 물량의 70%에서 80% 이상을 미국 내 자체 팹에서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직접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건설 중인 셔먼 팹 등이 완공되면 이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겁니다. 왜 자체 생산이 중요할까요? 첫째, 이는 외부 파운드리 업체,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팬데믹 시기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공급망 불안정성이나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은 고객사들에게 큰 신뢰를 주는 요인이고요. 네,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하죠. 둘째, 생산 공정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생산 원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이게 TXN이 현재도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 최근 분기에도 58에서 60%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 이걸 더욱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한 가료에서는 이 강력한 제조 경쟁력, 즉 자체 300mm 팹 운영을 통한 원가 우위만으로도 연간 약 2억 1,600만 달러의 추가적인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걸 기업의 내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이상의 가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와, 8조 원 제조 경쟁력만으로요? 네, 이게 바로 TXN이 막대한 투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구축하려는 강력한 해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칩 설계 능력을 넘어선 제조 역량 그 자체가 경쟁력인 셈이죠. 그 연간 2억 1,600만 달러 추가 순이익, 그리고 60억 달러 내재 가치 증대 역과라는 수치요. 그게 이제 분석 모델에 따른 결과이긴 합니다만 청취자님께서 이 수치를 해석하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가정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산에는 300mm 전환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분석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연간 1.5%포인트 수준으로 가정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실현되고 또 그 효과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가정이 깔려 있군요. 그렇죠. 또한 이렇게 추정된 추가 이익 기여분은 순수하게 제조기술의 우위만의 공으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된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아니면 TXN의 전반적인 공급망 관리 능력,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같은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산 자체는 TXN의 제조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도이긴 하지만 그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정이 깔려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단순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TXN의 또 다른 강력한 해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8만 개가 넘는 엄청나게 방대하고 다양한 아날로그 및 임베디드 칩 포트폴리오를 둘 수 있습니다. 8만 개요? 정말 많네요.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TXN의 제품들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전력 효율성, 또 제한된 공간에 많은 기능을 집어넣어야 하는 소형화, 그리고 극한의 온도나 진동 환경에서도 오작동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고신뢰성, 이게 매우 중요한 산업용 및 자동차 시장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서 특화되어 개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객사들은 자신들의 복잡한 최종 제품, 예를 들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나 스마트 팩토리 제어 장치 같은 걸 개발할 때 단 하나의 칩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다양한 아날로그 및 임베디드 칩을 TXN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시스템 안에 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개로 같이 쓴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한번 TXN 칩들을 중심으로 시스템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그중 특정 칩 하나만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가 바로 이 광범위한 포트포리오와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게 TXN의 긴 제품 수명 주기와 맞물려서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기반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경쟁 우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TXN의 최근 실적 발표 내용하고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25년 2분기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매출은 4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당 순이익 EPS 역시 1.41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치였던 1.35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오, 예상치를 넘었군요.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인 두 사업 부문, 그러니까 아날로그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8%, 그리고 인베디드 프로세싱 부문 매출이 10% 성장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전반적인 산업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TXN의 주력 시장 수요가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죠. 그렇죠.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몇 분기 동안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컸고 특히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XN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은 TXN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전략, 즉 변동성이 적은 산업 및 자동차 시장에 집중하고 자체 생산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특히 회사의 양대축인 아날로그와 임베디드 부문이 모두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시그널입니다. 이건 TXN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 발표 내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매우 차가웠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실적은 좋았는데. 네, 자료 분석을 종합해보면 2분기 후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TXN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왜 실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실적 발표와 함께 공개된 다음 분기, 즉 3분기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가이던스가 문제였군요. 단인 48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2분기 실적인 44억 4천만 달러 대비 분기 성장률이 약 8.1%에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2분기에 보여줬던 성장세,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죠.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된 수치였고 시장은 이걸 향후 성장 모멘텀 약화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소 실망스러운 3분기 가이던스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2분기 실적 호조에 일부 기여했던 관세 관련 선행 수요 효과가 3분기에는 약화될 것이라는 경영진의 신중한 전망이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미리 사둔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군요. 그렇죠. 즉 일부 고객사들이 향후 미국과 특정 국가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될 것을 우려해서 2분기에 미리 필요한 반도체 물량을 앞당겨서 구매했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선행 수요가 3분기에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이게 3분기 자체의 펀더멘털 수요가 약하다기보다는 2분기 수요에 일부 일회성 요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TXN의 주가는 역사적으로 과거의 실적 결과 자체보다는 미래 실적에 대한 경영진의 가이던스, 특히 매출 가이던스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락 역시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은 현재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가이던스를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계적인 노이즈나 일시적인 요인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TXN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인데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산업 자동화와 차량 전장화라는 이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이 시장에서 아날로그 및 임베디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네, 장기적인 추세는 그렇죠. 네. 그리고 TXN이 구축하고 있는 300mm 팹을 통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핵심적인 투자 스토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게다가 TXN은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분기 배당금을 주당 1.36달러에서 1.42달러로 약 4%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취자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이로써 TXN은 무려 21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이 되었습니다. 와, 21년 연속 배당 증가요? 대단하네요. 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건 회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가이던스 미스보다는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과 주주 환원 의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배당금 인상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그 천문학적인 규모의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향후 몇 년간 FCF가 좀 빠듯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21년 연속 배당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주주 환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 부담감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즉, FCF가 줄어들더라도 배당은 삭감할 수 없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다가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제 실적이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때 함께 발표될 4분기 및 내년 연간 가이던스가 실질적인 수요 회복과 성장 모멘텀 복귀의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유에서도 거듭 강조하듯이 특히 TXN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및 자동차 부문의 수요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투자 심리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실적 발표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Fab 헤비 모델을 운영하는 TXN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재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봐야 하는데요. 한 자료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비율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핀테크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핵심 리스크 지표로 대출 연체율을 보듯이 TXN과 같이 자체 생산시설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 특히 반도체 기업의 운영 리스크를 평가할 때는 재고자선 회전일수, 데이지 인벤토리 아웃스탠딩, DIO가 그 연체율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DIO가 연체율 같은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DIO는 기업이 재고를 판매하는데 평균적으로 며칠이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DIO 수치가 과거 평균이나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또는 그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과잉 생산을 했거나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거나 혹은 생산 및 공급망 관리에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죠. 이건 곧 기업의 운영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까 언급했던 재고 평가 소실 발생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TXN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단순히 신용등급이나 부채 비율 같은 전통적인 지표보다는 이 DIO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TXN의 재고 관리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전략적인 재고 관리요? 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TXN은 때때로 단기적인 DIO 수치 상승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적인 고객 수요 변화에 선제력으로 대응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고 수준을 전략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 분야, 가령 전기차 시장에서 향후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될 경우 미리 관련 부품의 생산량을 늘려서 재고를 충분히 비축해두는 시기입니다.
또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감지될 때 핵심 부품의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고객사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한 전략적인 재고 운영은 생산을 전적으로 외부 파운드리에 의존하는 패블리스 기업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자체 생산 시설을 직접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TXN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TXN의 DIO 수치를 볼 때는 단순히 그 숫자가 높고 낮음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DIO 증가는 때로는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외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적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된 수요 예측이 만약에 빗나갔을 경우 선제적으로 쌓아둔 막대한 재고는 고스란히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측이 틀리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팔리지 않는 재고는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결국 아까 설명드린 재고 평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러한 재고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상의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DIO 변동성, 그러니까 재고 관리 안정성이죠. 이것과 시장에서 평가받는 주가 수익 비율, P 배수 사이에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 일수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즉 재고 관리가 불안정할수록 시장은 해당 기업의 운영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서 더 낮은 P 배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동성이 크면 저평가 받는다는 거군요. 네, 이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면 만약 급격한 시장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TXN의 DIO가 현재 수준보다 예를 들어 20일이나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대규모 재고평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서 결과적으로 주가의 15%에서 최대 25%까지 상당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이건 재고 관리가 단순히 운영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 가치 평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TXN의 DIO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그 변화 추이와 변동성을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그 동일한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TXN의 전략적인 재고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장 수요가 회복되면서 재고가 효율적으로 소진되어서 DIO가 현재 수준보다 예를 들어 10일 정도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줄어드는 경우요? 네, 이건 단순히 재고가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업의 운영 자본 부담이 감소하고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시장은 이를 TXN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고 수요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자료 분석에 따르면 운영 리스크 감소와 현금 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로 밸류에이션 배수가 확장되면서 주가가 현재 수준 대비 10%에서 15%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DIO 관리는 TXN에게 있어서 분명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체 생산 시설을 통해 재고 수준과 생산 속도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쟁사 대비 명백한 우위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나 가이던스 외에 경영진이 시장에 보내는 다양한 신호, 시그널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발표와 같은 행동은 때로는 실적 발표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사주 매입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자료에서 제시된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XN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예상을 상회하는 양호한 2분기 실적과 비교적 긍정적인 3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경영진이 추가적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함께 발표했다고 상상해 보죠. 이 세 가지 긍정적인 이벤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TXN의 주가가 하루 만에 19% 급등했다고 할 때 과연 각 요인이 이 주가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뭐가 제일 컸을까요? 를 한 것은 놀랍게도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였습니다. 전체 주가 상승분 19%포인트 중에서 무려 8%포인트에서 9%포인트가 이 자사주 매입 발표 효과였다는 분석입니다. 와, 실적이나 가이던스보다 더 컸다고요. 네, 이게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 자체의 기여도 플러스 4에서 5%포인트나 긍정적인 가이던스 제시 효과 플러스 5에서 6%포인트보다도 더 강력한 단기 주가 상승 동력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TXN의 거대한 전체 시가총액 대략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조 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비율로 따지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예요. 자료 계산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주당 순이익, EPS 증가 효과,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줄어서 EPS가 높아지는 희석 방치 효과도 고작 0.055%에 불과합니다. 0.055%면 정말 작네요. 그렇죠. 이건 기업의 실질적인 펀더멘털이나 내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 분석처럼 이 자사주 매입 발표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실질적인 재무 개선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경영진이 시장에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신호 보내기, 시그널링 게임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즉, 우리 회사는 현재 주가가 너무 싸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주목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숫자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재무적 효과는 미미할지 몰라도 경영진이 보내는 그 신호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파급력은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경기 둔화나 침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시기에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것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면 더 의미가 크다는 거군요. 네, 이건 경영진이 현재 주가가 회사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사업 전망과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대해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자신감 표출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TXN이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가에 있어서 FCF의 안정성 프리미엄 또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분석에서는 이러한 경영진의 긍정적인 신호를 정량적으로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추가적으로 6%의 프리미엄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의 6% 프리미엄이요? 네, 즉 자사주매의 발표는 단순한 재무적 행위를 넘어서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적, 퀄리테이티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경영진이 보내는 신호에 의존해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접근 방식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신호라는 것은 때로는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시장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신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펀더멘털의 개선입니다. 결국은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즉, 자료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TXN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막대한 규모의 캐텍스 투자를 성공적으로 집행하면서도 동시에 지속 가능한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 FCF를 꾸준히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영진의 자신감 표명이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제스처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성 있는 실적 성장과 실제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기업에 대해 장기적인 신뢰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단지 발표나 약속만으로는 지속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전략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신호의 진정한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TXN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와 반대로 실현 가능한 기회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에서 10년 후 TXN의 기업 가치와 시장에서의 위상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300ml 캐펙스 투자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 즉 최악의 시나리오,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까요? 네,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건가요? 만약에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상보다 더 큰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서 회사가 목표로 했던 2026년까지의 FCF 창출 계획 달성에 실패하고 예를 들어 목표치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하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여기에 더해서 경쟁 환경까지 악화되어서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인 아날로그 디바이스, ADI 같은 기업이 공격적인 M&A 전략이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TXN의 핵심 주력 시장인 자동차 및 산업용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향후 몇 년간 5%포인트 정도 잠식해 들어온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FCF도 놓치고 점유율도 뺏기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료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 경우 TXN의 장기적인 수익률은 현재 수준보다 2%포인트에서 4%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꾸준한 현금 흐름과 배당 성장을 기대했던 안정적인 가치주로서의 매력이 크게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현재 주가 수준 대비 25%에서 최대 3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건 투자 집행 리스크와 경쟁 심화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35% 하락이면 정말 최악의 경우네요. 하지만 청취자님, 반대로 TXN이 계획한 모든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최상의 시나리오,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역시 매우 매력적이며 그 잠재적인 보상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겠죠. 네, 자료에서 제시된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살펴보시죠. 만약 TXN이 현재 건설 중인 300mm 팩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가동해서 2027년 이후부터는 약속했던 대로 기존 200mm 대비 40% 이상의 혁신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실제로 달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는 지라갈륨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제품 개발에서도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인 산업용 및 자동차 시장 매출 비중을 전체 매출의 75%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확대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와, 이건 정말 다 잘 풀리는 경우인데요. 그렇죠.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TXN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 CAGR은 현재 시장의 보수적인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8에서 10% 수준까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원가 경쟁력과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로 인해서 장기적인 영업이익률은 40% 이상을 기록하고 주당 FCF는 현재의 2배 이상인 $15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됩니다. 주당 FCF $15 이상이요? 네. 만약 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TXN의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35%에서 최대 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즉, 현재 대규모 투자는 단기적인 고통을 수반하지만 성공 시에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과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양극단의 시나리오, 즉 엄청난 잠재적 성공 가능성과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실행 리스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현재 TXN의 주가와 밸류에이션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자료에서는 이런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TXN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적정 할인율, 그러니까 리스크 조정 할인율, 리스크 어저스티드 디스카운트 레이트, RADR을 산출했습니다. 그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네, 그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 먼저 기본적인 자본 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7.2%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계속 강조했던 6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캐펙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행 리스크를 반영해서 추가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1.0%포인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투자가 성공할 경우 300mm 제조 내재화를 통해 확보하게 될 장기적인 저비용 제조 해자, 모트 구축이라는 강력한 기회 요인을 고려해서 0.5%포인트의 디스카운트, 즉 할인 요인을 차감했습니다. 리스크는 더하고 기회는 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리스크와 기회를 가감해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TXN의 RDR은 7.7%였습니다. 이 7.7%라는 맞춤형 할인율과 향후 5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GCAGR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8.5%로 가정한 현금으로 말인 DCF 모델 분석 결과는 TXN의 현재 주가 수준이 내재 가치 대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으며 약 15%에서 25%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이지만 현재 리스크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DCF 분석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TXN에 대한 매수, 바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취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TXN은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캐펙스 투자 집행과 반도체 산업의 주기적인 사이클에 따른 재고 조정 문제로 인해서 실적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에도 상당한 밸류에이션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힘든 시기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기적인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저비용 제조 우위라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TXN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용 및 자동차 시장에서 차세대 기술 도입, 전기차,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로 인해서 고성능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확한 기회 요인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부진은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TXN과 같은 우량한 자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낙관적인 전망은 TXN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300밀리 전환 전략이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시각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네, 성공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이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제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TXN은 장기적인 성장이 확실시되는 핵심적인 산업용 및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매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300mm 웨이퍼 기반의 대규모 자체 생산 시절 팹을 미국 내에 건설하고 내재화하는 매우 과감하고 야심찬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비용 리더십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본 지출, 캐펙스에 따른 단기적인 재무적 부담과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기적인 재고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 확대, 지속적인 마진 개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하고 꾸준한 잉여 현금 흐름 FCF 창출이라는 매우 매력적인 잠재적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TXN이 동종업계 대비 누리고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과 무려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특히 배당 성장이죠. 이것 역시 이러한 밝은 미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원대한 전략의 실행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겠지만 TXN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구조적인 경제적 우위, 즉 경제적 해자는 매우 강력해 보인다는 것이 저의 긍정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중대한 리스크 요인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TXN이 채택한 팹 헤비 모델은 본질적으로 높은 운영 레버리지,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를 가지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이익 감소폭 역시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특히 수요의 칠질패 시 발생하는 재고 리스크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모델의 구조적인 약점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6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300mm 전환 투자는 그 성공 여부가 아직 완전히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모든 팹이 완공되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재무적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투자는 단기적으로 회사의 FCF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TXN의 주가가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은 매 분기 실적 발표 시마다 시장의 높은 수요 회복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 지속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 자체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투자자들은 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에 수반되는 상당한 실행 리스크와 경기 사이클에 따른 주기적인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TXN을 지켜볼 때는 재고 일수, DIO의 변화 추이, FCF 생성 능력의 회복 여부, 그리고 ADI와 같은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같은 주요 지표들을 매우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저의 신중한 결론입니다. 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국 TXN은 미래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대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만만치 않은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과 경쟁 환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참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거나 정보의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충분한 정보 검증과 분석을 통해 내리시길 바랍니다.